말도 안 돼. 저 사람은 네 아버지 뻘이야.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남자를 만나는 거니? 정신 차려! 그들은 지연에게 준우와의 관계를 당장 정리하라고 강요했다. 한국 사회에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상연하 커플, 특히 남성이 연상인 경우에도 나이 차이가 심하면 편견이 존재했다. 어떤 말을 듣고 부모님은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것일까요? 구독을 하시면 매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랑, 나이, 그리고 욕망. 60대 남자와 두 젊은 여인의 위험한 삼각관계가 시작된다. 명망 높은 판사로 은퇴했지만 삶의 공허함에 지쳐있던 60대 박진우. 그는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섰고 그곳에서 20대 유리와 30대 지연이라는 두 젊은 여성을 만납니다. 한 남자를 둘러싼 두 여인의 치열한 사랑 전쟁,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운명. 과연 이들의 관계는 어디로 흘러갈까요? 그리고 이 삼각관계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세상의 편견에 맞서는 그들의 드라마틱한 이야기에 함께 몰입해보세요. 박진우는 60대 초반의 한국 남자였다. 그의 삶은 마치 견고하게 쌓아올린 탑 같았다. 그는 지방의 소도시에서 태어나 오직 노력만이 성공의 길이라 믿고 달려왔다. 서울의 명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판사로 임용된 후 30년 넘게 법원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데 헌신했다. 그는 냉철한 판단력과 공정한 판결로 존경받았고 은퇴를 앞둔 시점에는 부장판사까지 역임하며 업계의 귀감이 되었다. 그의 인생은 철저히 원칙과 규율에 따라 움직였다. 그의 결혼 생활 역시 표면적으로는 완벽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가진 아내와 두 명의 자녀. 모두 번듯하게 성장하여 제 몫을 하며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늘 정해진 역할극 같았다. 서로에게 예의를 지켰지만 깊은 감정적 교류는 없었다. 대화는 주로 자녀들의 교육 문제나 집안일에 국한되었고 개인적인 감정이나 내밀한 속내는 나누지 않았다. 자녀들은 그의 권위적인 모습에 다소 거리를 두었고 그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일도 드물었다. 진우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느끼곤 했다. 평생을 정의와 원칙에 헌신한 결과 그는 자신을 잃어버린 듯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내면은 텅 비어 있었다. 정년퇴직 후 그의 삶은 갑작스럽게 멈춰 선 듯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법원, 쉼없이 이어지던 재판과 판결, 동료들과의 딱딱한 대화가 사라지자 그에게 남은 것은 텅 빈 시간과 끝없는 공허함이었다. 아내는 퇴직 후에도 봉사활동과 동호회 활동으로 바빴고 자녀들은 이제 아예 외국에서 생활하며 연락도 드물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쌓아올린 성공이 결국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 깊어진 눈가의 주름과 지친 눈빛을 보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이었을까 되물었다. 그는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과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느꼈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남들처럼 북적이는 삶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던 사람이었다.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인간관계에 서툴렀고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려워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늘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과 자유에 대한 동경이 존재했다. 그는 획일적인 한국 사회의 기준과 빡빡한 경쟁 속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었다. 그는 오래된 고전 소설들을 다시 읽으며 잊었던 감성을 되살리려 애썼다. 그는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인문학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고전 문학, 역사, 철학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강의는 그의 지적 갈증을 해소해 주었다. 그곳에서 그는 그녀들을 만났다. 첫 번째 여인은 김유리.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었다. 톡톡 튀는 개성과 발랄함이 넘치는 그녀는 강의실에서 가장 눈에 띄는 존재였다. 그녀는 항상 밝은 표정으로 질문하고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표현했다. 그녀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가득했고 젊고 자유로운 에너지는 60대 진우의 다퉜던 마음에 묘한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준우의 진지하고 깊이 있는 질문에 감탄했고 늘 존경하는 태도로 그를 대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아버지 같은 푸근함과 동시에 깊은 지혜를 가진 멘토의 모습을 발견했다. 두 번째 여인은 이지연. 30대 초반의 차분하고 지적인 여성이었다. 그녀는 늘 강의실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경청했지만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질문으로 좌중을 놀라게 하곤 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사려 깊었으며 왠지 모를 쓸쓸함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진우의 고전 문학에 대한 깊은 조예에 감탄했고 그와의 대화 속에서 삶의 위로와 공감을 얻는 듯했다. 그녀는 진우에게서 오랜 시간 찾아 헤매던 이해심과 따뜻함을 느꼈다. 강의가 끝난 후 준우는 종종 두 여성과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 유리는 발랄하고 재치 있는 말솜씨로 분위기를 주도했고 지연은 조용하지만 핵심을 찌르는 질문으로 대화의 깊이를 더했다. 준우는 두 여성에게서 각기 다른 매력을 느꼈다. 유리의 젊고 순수한 에너지는 그의 잃었던 활력을 되찾아 주었고 지연의 차분하고 지적인 모습은 그의 고독한 내면에 따뜻한 위로를 주었다. 그는 두 여성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잊고 있던 감성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한국 사회에서 그는 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으로만 평가받았지만 이들 앞에서 그는 감성적이고 인간적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준우는 두 여성 사이에서 미묘한 감정의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유리는 거침없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고 준우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 스킨십에 거부감이 없었고 그에게 자주 사랑을 표현했다. 유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선생님, 오늘 저녁에 저랑 영화 보러 가실래요? 요즘 재밌는 영화가 개봉했어요. 지연은 유리에 비해 감정 표현이 조심스러웠지만 그녀의 눈빛과 행동에서는 준우를 향한 깊은 마음이 느껴졌다. 그녀는 늘 준우의 컨디션을 살피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조용히 옆을 지켜주었다. 지연이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다. 선생님, 요즘 피곤해 보이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준우는 두 여성의 서로 다른 사랑 방식에 혼란스러웠다. 유리의 젊고 뜨거운 사랑은 그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지만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도 했다. 반면 지연의 조용하고 깊은 사랑은 그의 지친 마음의 안식처가 되었지만 때로는 너무 차분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이 나이에 이런 삼각관계에 놓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이성은 답을 찾지 못했고 감성은 혼란스러웠다. 사회적 시선 또한 그들을 옥죄어왔다. 50대 아저씨가 20대 젊은 여자와 30대 여성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준우는 평생 쌓아온 명예와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 깊은 좌절감을 맛보았다. 하지만 그는 두 여성과의 관계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들에게서 자신은 처음으로 박진우라는 한 인간으로 존중받고 사랑받는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오랜 고민 끝에 준우는 지연에게 마음이 더 기울었다. 유리의 불꽃 같은 열정은 그에게 잠시의 설렘을 주었지만 그의 지친 영혼의 진정한 안식처가 되어준 것은 지연의 깊고 차분한 사랑이었다. 그는 지연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지연 씨,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지연은 준우의 고백에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함께해요, 우리. 유리는 준우의 선택에 큰 충격을 받고 슬퍼했지만 그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두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었다. 그렇게 준우와 지연은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결혼은 쉽지 않았다. 지연의 부모님은 준우의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극심하게 반대했다. 지연의 아버지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말도 안 돼. 저 사람은 내 아버지 뻘이야.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남자를 만나는 거니? 정신 차려. 그들은 지연에게 준우와의 관계를 당장 정리하라고 강요했다. 한국 사회에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상연하 커플, 특히 남성이 연상인 경우에도 나이 차이가 심하면 편견이 존재했다. 하지만 지연의 의지는 확고했다. 그녀는 준우와의 사랑이 진실하며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준우 역시 지연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지연의 부모님을 수차례 찾아가 진심을 전했고 자신의 경제적 능력과 지연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주었다.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결국 지연의 부모님은 마지못해 그들의 관계를 인정했다. 한국에 있는 준우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재혼 소식에 놀랐지만 아버지의 행복을 빌어주었다. 그들은 진우의 삶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편이었다. 그들은 서울 근교의 작은 교회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친한 친구들과 소수지인들만이 참석한 조촐한 자리였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결혼 후 그들은 서울 외곽의 아담한 주택을 얻어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다. 준우는 지연을 위해 요리를 배우고 집안일을 도왔고 지연은 그에게 문화생활과 새로운 취미를 소개하며 행복한 신혼을 보냈다. 그는 잃어버렸던 청춘을 되찾은 듯 활기 넘쳤고 지연은 준우의 사랑 속에서 더욱 성숙해졌다. 결혼 후 1년이 지났을 무렵 지연은 몸에 이상을 감지했다. 그녀는 산부인과를 찾았고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다. 의사는 지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연 씨, 임신입니다. 축하드려요. 하지만 산모의 나이를 고려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연은 기쁨과 동시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그녀에게 기적 같은 일이었다. 그녀는 남편 준우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갔다. 준우는 그녀의 임신 소식에 충격과 동시에 벅찬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다. 60대 초반의 나이에 다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그에게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그는 지연과의 사랑의 결실이라는 사실에 감격했다. 그는 지연을 꼭 안아주며 앞으로 태어날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자고 약속했다. 지연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준우의 품에 안겼다. 그들은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준우는 자신이 이제 진정한 가장이 된다는 사실에 벅찬 감동을 느꼈다. 지연의 임신 기간 동안 준우는 그녀를 극진히 보살폈다.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였으며 밤에는 태어날 아이를 위한 동화를 읽어주었다. 그는 아이의 방을 꾸미고 필요한 물품들을 꼼꼼히 준비했다. 그는 자신이 다시 한번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지연 역시 준우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사랑은 아이의 탄생을 통해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듯했다. 그의 텅 비었던 삶은 이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다. 드디어 지연이 출산하는 날, 준우는 병원 복도를 초조하게 서성였다. 그의 심장은 두근거렸고 손에는 땀이 흥건했다. 긴 기다림 끝에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준우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간호사가 건강한 여자아이를 안고 나왔고 준우는 갓 태어난 자신의 딸을 품에 안았다. 그는 아이의 작은 얼굴을 쓰다듬으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에 휩싸였다. 그의 늦은 사랑은 마침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들은 아이에게 하윤이라는 예쁜 이름을 지어주었다. 하윤이는 준우에게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지연에게는 삶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다. 셋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갔다. 준우는 이제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삶을 살고 있다고 느꼈다. 하윤이의 웃음소리는 그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하윤이가 무럭무럭 자라면서 준우와 지연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다. 준우는 매일 아침 하윤이의 웃음소리에 잠을 깨고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동화를 읽어주었다. 지연은 하윤이에게 동요를 가르쳐 주었고 준우는 하윤이에게 전래동화를 들려주었다. 그들은 서로의 가치관을 아이와 함께 나누며 조화로운 가정을 만들었다. 준우는 하윤이의 작은 손을 잡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고 하윤이의 눈빛에서 순수한 행복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평생 추구했던 사회적 성공이 아닌 사랑하는 가족과의 소박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예상치 못한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하윤이가 2살이 되었을 무렵 준우는 우연히 지연의 오랜 친구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친구는 지연의 과거 연애사와 건강 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친구는 준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연이 언니가 임신이 어렵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사실 옛날에 남자친구랑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아이 문제 때문에 헤어졌다고 들었거든요. 준우는 순간적으로 멍해졌다. 임신이 어렵다니? 지연은 자신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그의 눈이 불안하게 친구를 향했고 친구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지연이 언니가 자궁 관련 질환으로 수술을 여러 번 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어요. 언니가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했는데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헤어졌다고. 그래서 많이 힘들어했어요. 준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연이 자신을 속였던 것인가? 그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하윤이가 자신의 핏줄이 아니었다는 말인가? 그는 친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하윤이가 자신의 핏줄이 아니었다니? 집에 돌아온 준우는 지연에게 이 사실을 확인했다. 지연은 준우의 말을 듣고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준우의 눈을 피했다. 준우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엄습했다. 며칠 동안 지연은 평소와 다르게 초조해 보였다. 준우는 그녀의 불안한 모습에 견딜 수 없었다. 그는 결국 지연에게 진실을 요구했다. 지연, 무슨 일이야? 나에게 숨기는 것이 있는 거지? 하윤이가 정말 내 아이가 아니라고요? 왜 저에게 거짓말을 한 거죠?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사실 선천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몸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준우를 너무나 사랑했고 그와 가정을 이루고 싶었지만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 준우가 자신을 떠날까 봐 두려웠다고 흐느꼈다. 나는 정말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당신과 함께. 하지만 불가능했어요. 당신이 진정한 가족을 원하고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것 같아서.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하윤이는 사실 내 동생의 아이예요. 동생이 사정상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되어서 내가 대신 키우게 된 아이예요. 하윤이는 지연의 여동생이 낳은 아이였고 지연이 아이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준우에게 숨기고 자신의 딸인 것처럼 속였던 것이었다. 그녀는 준우를 사랑했고 그와 가정을 이루고 싶었지만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 준우가 자신을 떠날까 봐 두려웠다고 흐느꼈다. 준우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딸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지연이 자신을 2번이나 속였다는 사실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쉽게 속아 넘어갔는지 깨달았다. 그의 눈에는 이글거리는 분노와 함께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차올랐다. 그는 자신이 꿈꾸었던 완벽한 행복이 철저하게 거짓 위에 세워진 허상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지연을 믿었고 그녀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는데 이 모든 것이 기만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절망케 했다.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며 고민하던 준우는 결국 침묵을 깼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슬픔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그는 지연에게 말했다. 당신이 나를 속인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나는 하윤이를 사랑하고 당신과의 지난 시간을 거짓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섞여 있었다. 그는 한국에서의 삶에서도 늘 타인의 기대와 시선에 맞춰 자신을 속여왔다. 이제 이 마지막 삶의 여정에서까지 자신을 속인 거짓에 무너지고 싶지 않았다. 지연의 거짓말은 그의 삶에 다시 한번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그는 이 고통마저도 자신이 겪어야 할 운명이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는 지연과 하윤이가 자신의 삶에 가져다준 진정한 기쁨과 사랑을 외면할 수 없었다. 지연은 준우의 말에 고개를 떨군 채 흐느꼈다. 그녀는 준우에게 더 이상 그를 속이지 않을 것이며 진심으로 그와 하윤이를 위해 살아가겠다고 맹세했다. 준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배신감의 잔재가 남아 있었지만 그는 이제 새로운 의미의 가족을 만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와 이해,
그리고 어쩌면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는 더 복잡한 형태의 관계였다. 준우는 하윤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비록 혈연으로 이어진 자식은 아니었지만 그는 하윤이에게 깊은 사랑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이제 지연을 떠날 생각도 하윤이를 두고 갈 생각도 없었다. 한국 사회의 편견과 시선 속에서 그리고 한 여성의 노년과 한 남성의 젊음이 교차하며 엮어진 이 특별한 인연은 그렇게 계속될 것이다. 미니의 노년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그녀는 그 안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껍데기뿐인 성공을 좇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비록 거짓으로 시작되었을지언정 이제는 진정한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홀로 외로이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이 삶의 여정을 계속할 것이다. 서울의 밤하늘은 오늘도 수많은 별들로 빛나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매일 올라오는 이야기를 보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